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인허 접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현대차 증권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차 증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증권사이죠. 그래서 사실 증권사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투자자들이 HTS나 MTS 사용으로 주식 매매 수수료가 매출로 잡힐 텐데요. 그렇다면 이 수수료 매출 상승 모멘텀도 살펴봐야겠죠. 내년부터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나면서 수수료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이 부분 함께 기사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대차 증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현대차 증권 증권사이죠. 그래서 매매업, 중개업, 자문업 등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대차 증권 같은 경우 사람들이 잘 안 쓰고 있는 증권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증권 테마 형성으로 증권사 대부분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대부분들의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사실 당연하게도 증권사들은 위탁매매 형태인 HTS, MTS를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 수수료가 매출에 잡히고 있죠. 그렇다면 HTS나 MTS를 통한 이용자 수가 증가하거나 지수가 좋아지면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증가가 되어야 수수료 매출이 오를 텐데요. 그런데 HTS나 MTS 이용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같이 한번 뉴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내년부터 주식 거래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한답니다. 올해 연말부터 모의거래 시작 이후에 내년 1분기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KRX, 즉 한국거래소 체제하에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최초로 이 대체 거래소라는 게 생겨났는데요. 이 대체 거래소 같은 경우 한국 거래소보다는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겠다라고 한답니다. 사실 그런데 대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미 금융 선진국인 미국, 그리고 영국은 물론 일본까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우리 한국도 이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서 한국 거래소의 독점 체제 구조가 깨지게 되었고, 이제는 한국 거래소와 대체 거래소 간의 경쟁이 시작이 되겠죠.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저렴한 수수료나 유리한 매매 체결 방식 등을 고려하면서 한국 거래소와 대체 거래소 선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은 이 대체 거래소 같은 경우 매매 체결 방식이 매도와 매수의 중간 가격인 중간가호가가 도입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중간가호가는 이 매도가의 가장 낮은 가격과 매수가의 가장 높은 가격의 중간 가격에서 주문이 체결되도록 하는 방식이죠. 호가 세분화를 시키면서 한국 거래소와 차별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대체 거래소를 통해서 약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종목 중 약 700여 종목을 오후 8시까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퇴근 이후에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투자자들은 물론 시간이 부족해서 주식을 못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퇴근 이후에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분들이 신규 이용자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 주식 투자 이용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증권사들 모두 HTS나 MTS 이용자 수 증가와 주식 거래에 대한 수수료 매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체 거래소는 향후에 장 마감 시간을 더욱더 확대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새벽까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라는데요. 심지어 ETF와 토큰 증권, 이 토큰 증권도 상장 계획 중에 있죠.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테고, 이때 증권사 주식 매매 수수료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하는 이슈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투자자들은 대체 거래소를 이용을 하려면은 또 이거 뭐 가입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이거 뭐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귀찮음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이미 예견을 했었는지 대체 거래소에서는 투자자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증권사들의 HTS나 MTS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서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어졌죠. 그래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이용자들의 매매 수수료가 매출에 잡히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이용자뿐만 아니라 신규 이용자 수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내년부터 증권사들의 매출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대체거래소가 어떤 점이 단점이고 어떤 점이 장점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점과 그리고 모의거래 이후에 나오게 될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무리로 차트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현대차 증권 같은 경우 금융 테마 형성과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을 가지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2월부터 시작한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상당한 상승을 이끌어냈었죠. 그런데 사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승리하면서 기업 밸류업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세하게 들으실 분들은 한번 보고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얼마 남지 않았죠. 일단 금일 흐름 같은 경우 이 21일 이평선을 확실하게 돌파해주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20일 이평선이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 이제는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 21평 지금 이 지지라인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했던 전적이 있죠. 그래서 이 부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1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21 이평선을 좀 돌파해주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지만 만약에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기업 밸류업 정책이 무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지라인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겠죠. 지지라인 이탈 시에는 당연하게도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 즉 증권, 은행, 보험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일으킬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지금 사실상 현대차 증권을 보시자면은 2021년 말부터 지속적인 하락을 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승시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원금 보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급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